예,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선택하신 이후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역시 많은 구독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또 반응 주시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어제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그 확장 억제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 연구위원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차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제 뭐 주무셨어요? 어제 늦게까지 보셨어요? 1시 반인가 뭐 2시인가 그때 나왔죠, 이거? 결과. 저는 어제 1시부터 3시까지 특보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아이고, 피곤하실 텐데, 그죠? 아유. 일단 확장 억제에 관한 부분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평균 이상의 소득은 얻었다고 봅니다. 예. 아마 강론 면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아마 가장 큰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거는요. 과거에 한 5년 전만 해도 확장 억제에 대해서 더 확실한 보장을 해달라 그러면 미국의 일반적인 반응은 우리를 못 믿냐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주한 미군들이 와 있다. 예. 결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건 똑같은데 우리가 그 약속을 안 지키겠냐 하는 거였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한국식의 확장 억제를 실제로 미국이 지켜줄 거냐에 대한 것이 우려라는 입장이었는데 반해서 공연한 우려라는 입장이었는데 반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따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확장 억제 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는요. 이게 이유가 있고 또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장에 대한 이 걱정 이걸 풀어줘야 한미 관계가 더 굳건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일단은 변화 자체가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죄송합니다. 잠깐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본다면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간호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차 박사님. 근데 네네. 강화한다. 어떤 면이 강화가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문서화했다? 이건가요? 어떤 거죠? 일단은 문서화됐다라는 게 있고요. 예. 보통 우리가 지금 나토식 핵 공유라든가 이제 우리에 비해서 더 확장 억제 보장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얘기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곳이 나토인데요. 예. 나토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핵 공유라는 개념이죠. 예. 핵 공유는 두 가지 축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협의 체제고요. 예.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전개돼 있는 핵 자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술핵이죠. 예. 이 두 개가 이제 나토의 나토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라고 그동안 얘기되어 왔던 것들인데요. 예. 이번에 이제 협의 기구 자체가 새로이 NCG라고 얘기하죠. 예. 핵 협의체가 이번에 발족이 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예. 이 협의체를 통해서 아마 지금 구체적인 어떤 이 한반도 내의 핵 자산에 대한 전개 부분은 지금 공약이 되지 않았고 당분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바이든 대통령도 밝혔지만 이거는 협의체를 통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협의체의 발족이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얘기하는 전략자산이죠. 전략자산 부분들을 이 한반도 근해 정규적으로 이제 배치하기로 했다라는 것 자체도 확장 억제 신뢰성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마디로 그동안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예. 세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미국이 정말 우리가 핵 공격을 당했을 때 보복해 줄 건가. 두 번째는 그걸 핵무기를 가지고 보복을 해줄 건가. 세 번째는 미국이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무릅쓰고
실제로 대응이나 보복을 했을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워싱턴 선언을 보면 첫 번째 보복하겠다라는 거는 그동안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여기저기 널려 있었던 논의들을 딱 명쾌하게 정리를 했어요. 한국이 예. 핵공격을 가하면 한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핵까지 이 핵무기까지 동원을 해서요. 아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최초로 나온 걸 거예요. 대북 메시지인데 결국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 자체가 괴멸될 것이다. 이게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 핵보복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이제 위험을 무릅쓴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지금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것들 중에 미국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 원자력 잠수함 SSBN이라고 하죠. 예. 이거야 이제 한반도 이팡을 포함해서 전략 자산을 정규적으로 이제 배치하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SSBN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탄도미사일 발사에 특화된 잠수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잠수함이 활동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은 이게 이 우리와 북한의 문제 그리고 미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핵 국가들 간에 다시 말해 중국하고 러시아까지도 개입하게 되는 이 확전이라고 하죠. 에스컬레이션의 단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무릅쓸 수 있다라는 걸 이 시사를 한 거죠. 일각에선 말이에요. 2016년 10월에 한미가 고위급 외교 국방 전략 협의체 EDSCG를 만들고 예. 확장 억제에 대해서 정치적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도 나토의 MPG를 참조했다. MPG의 네네.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죠? 네네. 네네. 이거하고 그러면 이거 사실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고위급 처음에 외교 이제 국방 전략 EDSC 협의체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MPG사라는 식으로 MPG가 표방하는 건 이거거든요. 핵 정책에 관한 한. 예. 나토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로 이제 MPG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물론 의제는 상당 부분 MPG도 이제 의제를 운영을 하는 동안 축소가 됐어요. 예. 사실은 EDSC도 처음에는 핵 이 정책이나 전략에 대한 토론을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기능이 축소되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EDSC가 부활이 됐을 때도요. 예. 이게 주로 이제 연습 기획과 관련된 쪽으로 또 국한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는 정말 핵 전력이라든가 아니면 핵 전력 운용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지침 같은 걸 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보장할 협의체가 필요로 된 거거든요. 예. 그걸 이번에 NCG라는 형태로 이제 이 발족을 시킨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제도라는 게 예. 처음에 약속할 때는 각오가 막 새롭다가 그래.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게 많죠. 태산병동의 서일필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NCG라는 게 만들어지고 임무 자체를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핵 및 전략 기획과 관련된 긴밀한 협의를 담당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기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게 나토보다 높은 핵 보장이라든가 이건 지금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MPG 앞으로 운용에 따라서는 나토보다도 협의체제나 정보 공유가 더 강화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마련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정확하게는 오늘 새벽이죠. 워싱턴 선언을 들을 때 NCG라는 걸 들을 때 저거는 결과적으로는 당연한 수순으로 기존의 EDSC보다는 급이 높은 협의체겠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아마 현재까지 예측되는 바로는 차관복급 협의체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나름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대표자들이 높은 직위에 있으면 자주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 전문가는 차관보들끼리 더 많이 만나서 협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직위가 높을수록 위임된 권한이 많고 권한이 많잖아요. 그렇죠. 차관복급 협의를 하면은요. 지금 약속된 범위 내에 있을 때는 굉장히 지금
지금 합의된 조치 이상의 것을 해야 될 때, 가령 지금 그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나온 것들이 일단은 그 북한의 핵위협, 그러니까 핵 사용까지를 상정한 공동 연습도 해보고요. 예. 정보기류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전략자산도 운용을 해봤는데, 근데 북한 핵위협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되겠죠. 예. 그러면 이 워싱턴 선언에 나온 명기된 조치보다 더한 조치들도 고려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가령 얘기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은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랬던 핵 자산의 한반도 문제, 즉 전술핵의 재배치 같은 문제는 이 문제를 차관복급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 우리가 문서상으로 해석할 때는 워싱턴 선언 자체에 나와 있는 NCG에는 이 NCG를 대표를 어떤 급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지 않아요. 예.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운영 세칭상 합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 분야는 지금 나중에 보다가 더 이 진전된 조치가 될 때를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급을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이 힘들다면 중기적으로는 대표급을 바꿔가는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MPG 같은 경우에도요. 기본적으로는 장관급 협의체고요. 예. 그러면 실제로 1년에 한 번밖에 안 만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상설적인 협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밑에 예. 그 고위급의 이 참모 기능이 또 있어요. 이건 아하. 상설적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또 다양한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위급 전현직 고위 인사들하고 학자들을 포함하는 아하. 고위 자문단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분 급도 높거니와 상설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태도를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앞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차 박사님, 그리고 말이에요. 이게 네네. 또 뭐냐 하면 그 NPT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게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건 네네. 결국은 한국 자체 핵 개발 포기 선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NPT 체제를 준수를 하려면 예, 예. NPT 체제상으로는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국가는 딱 5개국입니다. 예. 그건 뭐 NPT 체제 안에 있으니. 그러니까 NPT를 준수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우리 자체 포기한 핵무기는 안 가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네. 근데 어떻게 잘한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져갈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번 워싱턴 선언 같은 조치를 계속 규제하고 있을 때는요. 예. 이게 마지막 선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예. 이게 분명히 NPT 체제도 우리가 걸어 나오겠다 그러면 한미 관계 자체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이 마치 그게 지금 가장 우월하고 신뢰성 있는 대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못지않게 희생해야 될 것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만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이번에 이런 얘기도 그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실질적인 핵 능력을 가지기에. 근데 일본은 지금 얘기거든요. 우리 뭐 핵 재처리 하잖아요. 예, 예. 그 얘기는요. 사실상 언제든 그 한국이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눈 감아주는 경우인데요. 예. 무기는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현재 미국 정책상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자체 미국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예. 미리 사전에 작업을 해놓는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 핵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핵 탄두를 만드는 거고요. 예. 그 핵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수단. 운송수단하고 결합하는 건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수개월 내에 핵폭탄까지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에 실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느냐. 아하. 아니면 폭탄 형태로 제대로. 예. 이거는 북한이 걸어온 길하고 똑같은 시간 소요. 우리가 더 과학기술이 나니까 다 당길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몇 개월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예. 우리라고 특별한 존재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은 NPT에서 걸어 나오고
그게 핵개발로 가게 되면 결국 국제제재 노출되거든요. 예. 그게 수개월 내면은 이걸 예. 비정사실화해서 어떻게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년 내지 5년이 걸려요. 예. 우리처럼 국제사회에 노출돼 있는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2년에서 5년 동안 제재에 노출됐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북한이랑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피곤하실 텐데 이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